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85%의) 미국 가정이 $1,400 정부 체크를 받게 될 경기부양책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는 첫 번째 큰 입법 승리입니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주춤해집니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화하는 로컬 정부를 고소하겠다는 텍사스주 검찰총장의 예외 조치도 있지만 비교적 1년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척 긍정적인 현실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계는 중국 바이러스라고 이름 붙인 이후 혐오 범죄로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됐습니다. 아시아계 민권단체 관계자들은 연방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메릭 가랜드 연방 법무장관이 오늘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5년 전 연방 대법관 지명 당시 쳐다도 보지 않았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도 그의 인준에 찬성하면서 찬사를 보냅니다. 주택도시개발부와 환경청 장관도 인준받자마자 선서를 끝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흑인계입니다. 16명 장관이 취임 선서를 했고 하비에르 바세라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를 포함한 6명의 장관급 상원 인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이슈에서 심각한 도전에 처했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국경을 넘어 미국 입국을 하려던 어린이와 성인이 100%가 늘어나 비상사태입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에 대한 여성 스캔들은 6번째 여성이 등장함으로써 무척 심각해졌습니다. 한국의 거대 온라인 업체 쿠팡이 오늘 미국에서 2014년 이후 가장 비싼 액수로 주식 상장을 한 외국 기업이 됐습니다. 45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해 주당 $35에 1억 3천만 주를 공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을 쭉 끌고 왔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기 침체, 이 두 가지가 이제 모두 평행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와 연관되는 에이션 아메리칸계는 지금 심각한 그 혐오 범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늘 저희 뉴스에서 보도를 해드렸지만 오늘 아침에는 미국의 여러 그 방송 매체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번 섹션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바이러스 뉴스는 조금 더 그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3월 11일이 딱 그 1년 전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결론만 말하자면 사태는 아주 나빠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날입니다. 그날 1년 전 3월 11일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로 인해서 24만 명까지 숨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많이 숨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망자 5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년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사람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MBC의 투데이 쇼에도 출연을 했고요.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저쪽에 바깥에서 빛이 보이네 하는 터널의 끝 지점에 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렸거나 아니면 백신 접종으로 면역이 생긴 사람이 지금 한 30%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치상으로는요 30%보다 더 많은 40%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테스트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나은 그런 사람까지 합치면요. 그래서 지금 면역이 된 사람들 늘어나고 있고 날씨는 따뜻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주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끝난다는 것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어느 정도까지라도 이젠 잡혔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았어. 라는 이 시점까지 가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게다 대고 사람들의 행동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트렌드입니다. 이때
어제 이제 연방 하원에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그 경기 부양책, 뭐 이름이 무슨 경기 구조 무슨 플랜이죠. 통과가 돼서 찬성 220대 반대 211. 중간에는 뭐 절차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투표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공화당 의원들은 한 명도 상원에서건 하원에서건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채로 이제 민주당의 투표만으로 통과가 돼서 1조 9천억 달러가 바로 내일부터 집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대국민 연설을 하고 서명을 또 내일 하는가 봐요. 내일 하고 나서 바로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이제 은행으로 입금이 시작이 되는데 Health is on the way. 이제 곧 여러분들 도와드리러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 어제 이 안이 통과되고 나서 Health is here. 자, 도와드리러 왔어요. 제가 도착했습니다. 정부가 도착했습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뭐 체크로 받으시는 분들 몇 주 걸리겠지만 그 체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처럼 이름 없습니다. 대통령 이름 없으니까 혹시 전에 받았던 것과 다르다고 대통령 이름 없네 하고 그러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거 체크니까 버리지 마세요. 대통령 이름 없어도 원래는 대통령 이름이 거기에 없어야지 되는 겁니다. 재무부 발행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외로 이름을 뒀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이름 없다고 버리지 마시고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1,400달러가 이제 가장 일반인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85% 가정이 받게 됩니다. 성인뿐만이 아니라 뭐 자녀들도 있고 해서요. 실업수당도 여러분들께서 아실 테고 또 어린 자녀들 17살까지 세금 공제가 아니라 캐시로 매달 250달러, 또 어떤 어린이는 나이가 더 어리면 5살까지는 300달러 캐시로 받으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학교 그런 그 로컬 정부에도 많은 돈이 있고,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도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경기 부양책에는 헬스케어 보조금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오바마 케어, 어포러블 케어 액트에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수입이 1년에 4만 달러 미만이면 오바마 케어를 들 때 전혀 돈을 내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정도의 많은 건강 관련 혜택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걸 또 공화당에서 굉장히 싫어했었던 것이고요. 해서 저소득층에는 직접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많고, 또 중간층에는 이렇게 오바마 케어라든가 이런 형태로 보험 혜택 보조가 많고요. 렌탈 보조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50억 달러 정도는 전체 규모가 1조 9천억 달러인데 그 가운데 50억 달러는 타겟 비즈니스라고 해서 2019년도에 매출이 1년에 50만 달러 미만인 비즈니스를 돕는 안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닌게는 더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2억 5천만 달러는 스몰 비즈니스국을 통해서 그랜트를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이제 12억 5천만 달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CPA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딱 50일 만에 가장 큰 중요한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의회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안이 됐습니다만 마냥 좋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를 했었던 초당적인 합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단 한 명의 수백 명 가운데서 공화당 의원이 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당적은 아니죠. 그러나 국민의 여론은 뭐 공화당, 특히 이제 저소득층 공화당은 63%가 지지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민주당, 무당파, 공화당 다 합쳐서 70%는 이 경기 부양책을 지지를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로부터는 뭐 기본적으로 좀 초당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지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가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어느 순간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뭐 이런 형태로
에이시안이 바이러스의 상징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트윗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뉴욕 지하철역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심지어는 뭐 오렌지 카운티에서 뭐 많이 일어나다가 샌프란시스코는 뭐 심각했고요. 왜냐하면 그 큰 그 차이나타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그러들려나 바이러스도 조금 가라앉는다고 하는데 가라앉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NPR 방송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인 카니 정조든가요? 네,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본사가 있는 민권단체예요. 에이시안 아메리칸 정의재단의 카니 정조 맞군요. CEO 인터뷰를 하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3월 19일부터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나서 시작된 것이니까요. 12월 말까지 뭐 2,800명, 3,000명 정도의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혐오 범죄로 말로써 또 그 신체적인 그 위협이라든가 실제로 뭐 코도 부러지고 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NPR 방송과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그 반 정도는 또 캘리포니아주 3,000명 가운데서 반 정도의 피해자는 캘리포니아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선 이 카니 정조의 얘기를 조금 Who is most affected? Is there a way to measure that? 누가 제일 So we 피해 are 많이 seeing some 받았냐고요. patterns. First, out of the 3,000 reported cases, almost half of them are coming from California. Another thing is that women are targeted more than twice as often 여성이 as 남성보다 men. 2번 많이 타겟. And then we are seeing a spate of hate and violence targeted at our seniors. 당연히 이제 The 시니어 focus of some of 분들이요. these attacks are people who are considered to be less able to stand up for themselves. 그러니까 자신들을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조금 그 건장한 남자보다는 덜 그 방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공격한다는 건데 이 그 카니 정조 씨가 그 얘기도 했어요. 며칠 전에 군 출신인 그 공군 출신의 27살의 데니 킴 씨도 2명의 남자에게 한인타운에서 맞아서 눈이 뭐 시꺼멓게 되고 멍들고 코도 다치고 그 증인인 옆에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조셉 차라는 친구였어요. 모든 아시아는 죽어야지 된다. 이런 말을 범인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Of that for Asian Americans right now. Well, I will say it's a scary time for our community. 굉장히 에이시안 Folks are 아메리칸 두려워하는 incredibly disturbed 시간이라고요. and worried about what's happening. Many of the folks that I speak to are scared to go out, or they're 밖에 나가기도 encouraging their 무섭고 elderly parents not to go out of the house. even for 부모님께 things like daily 나가시지 walks 말라고 or 하고 trips to the grocery 산책도 store. 하지 말라고 So 하고 folks are really 그로서리 worried 스토어에도 about this, 가시지 and there's also 말라고 like 하고요. outrage of why is this still allowed to happen in our society? What's 오해 the reporting like? Do you trust that the data is actually capturing the number of incidents that are happening? 네, 왜 이런 일이 지금도 이렇게 이런 그 아시안 이민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아시아는 죽어야지 된다 하면서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이제 NPR의 앵커가 물어보잖아요. 이 3,000명 정도가 지금 그 위협을 받고 가해를 당했다 하는 경찰 리포트가 맞는가 했더니 그것보다 훨씬 많다. 언어적인 장애, 문화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그 팁 오브 아이스버그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NPR 방송뿐만이 아니라 오늘 USA Today 등 많은 뉴스에서 최근까지는 로컬, 저희 방송도 그렇고 코리아 타임즈 한국일보도 그렇고 많은 단을 하는 매체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뿐만이 아니라 로컬 미국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런 내용을 전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84세에 북가주에서는 숨지신 분도 계시잖아요. 84세 분이 천천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냥 최속력으로 뛰어와서 확 그 몸을 부딪혀서 이분이 그냥 땅바닥에 넘어지셨는데 이틀 뒤에 숨지신 이런 사건 19살이에요. 용의자가. 그래서 지금 뭐 노인 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인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 카니 정조 씨가 강조하는 것은 이분뿐만이 아니라 요즘 NPR에서는
시리즈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건 개입을 해야 된다. 리포트, 경찰이 충분히 도와주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앵커가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어차피 보고를 해도 도와주지 않는데 그 다음에는 이 경찰 리포트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지 되지. 왜 이렇게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전 행정부가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든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에이시안들이 죄 없이 당해야지 되는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지 되고 역할을 해야지 된다. 외국인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무 상관없는 원인 자체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치적인 말, 대통령도 그랬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우한 바이러스라고 많이 했어요. 그보다는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대단했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대단하게 홍보를 하다가 요즘 좀 수그러들었는데 뒤로 가 있는데 2024년 대권 주자로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 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누군가 적을 만들기 위해서, 내 잘못이 아니라, 마스크 쓰지 말라고 했었던 내 잘못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으니까 중국 잘못이다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바이러스라고 끝까지 부르지 않고 중국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이러한 것 때문에 생겼지만 어쨌든 지금은 수습 단계이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사태를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같은 여러 법률 보조 재단이라든가 민권단체 등에서는 연방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들을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모른 채 하진 않았어요. 취임하자마자 반 에이시안 퍼시픽 아일랜드 차별해서 그 같은 행정명령은 아니지만 메모랜덤, 행정명령보다 약간 그 강도가 약한 그런 메모랜덤을 만들어서 에이시안 그 퍼시픽 아일랜더들을 이러한 문제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습관성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 얼굴에다 대고 아시아는 다 죽어야지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 때문에 에이시안들은 이 문제는 바이러스가 수그러들고 또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돼도 여기서 잡고 가지 않으면 이게 또 추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위험성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51일째인데 뭔가가 이제 좀 정리될 것 정리가 되고 좀 기여를 걸어야지 될 것은 시동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날씨도 좋고 비는 오지만요. 눈도 많이 내리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계시면서 미국의 지금 새로운 행정부의 장관이 누구가 물론 중요한 몇몇 장관들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지만 지금 몇 명 정도나 장관이 있고 인주는 어느 정도나 됐고 장관들이 어떤 성향이고 이런 것을 언제나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미국에서요, 백악관 의회가 있고 아주 중요한 때 재무장관도 요즘처럼 중요했었던 적이 없어요. 상무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항상 두 축이기는 했지만 그런데 요즘은 이런저런 이유로 모든 장관들이 다 중요해요.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내무장관, 환경청 장관도 중요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시안들에 대한 혐오, 이게 법무장관이 나중에는 개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국무장관은 언제나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외교 관련이니까 중요하고 국방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해서 많은 장관이 중요합니다. 주택부 장관도 중요하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 안에 주택, 렌털 보조, 모기지 보조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가 해당되는 그 장관들이 어제 인준을 끝내고 어제 선서한 장관도 있고 오늘 아침 선서한 장관도 있거든요. 잠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처한 가장 중요한 도전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에이시안에 대한 뭐 혐오 범죄 이런 것에 연방 그 장관들 부처에서 가장 가깝다 하면은 당연히 법무장관이 되겠죠. 어제 메리카 갤런드 연방 그 법무장관 오늘 아침에 선서를 했습니다. 5년 전에 바이든이 아니라 바이든 현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2월 달에 연방 대법관으로 하려고 지명을 했는데 선거의 해에 무슨 연방 대법관이냐 하면서 공화당이 들어주지도 않았고 해서 5년 뒤에 이제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그 자리를 에이미 코니 베럿 그 여성 연방 대법관이 들어간 자리고요. 아침에 선서를 했는데 어제 인준 자체가 70대 30이니까 다른 그 인준을 받은 장관보다 표를 비교적 많이 받은 그 표예요. 공화당에서 20명이 찬성을 한 것 아닙니까? 민주당 50명 연방상원의원에 공화당 20명인데 20명 가운데서 저는 흥미롭게 본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20명 가운데는 아니네요. 21명 가운데. 한 사람은 미치 매코넬, 또 한 사람은 밋 럼니. 미치 매코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미치 매코넬이 본인이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였었을 때 메리 갈란드를 연방 대법관으로 딱 그 지명을 해놓으니까 쳐다도 안 보고 만나주지도 않았었어요. 인준 청문회 열지도 못했죠. 그런데 어제는 찬성표를 던지면서 20명 가운데 미치 매코넬이 포함이 된 겁니다. 정말 오랜 그 평판을 그 보더라도 그렇고 법 전문가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이럴까 저럴까 재지 않고 딱 그 법에 따라서 한다. 그리고 그 메리 갈랜드 연방 법무장관이 중도 진보로서 이 중도 진보라는 것이 현재의 그 법적인 주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워서 지켜봤고요. 그렇게 그때는 막더니 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그 밋 럼니가 찬성이 아니라 반대표를 던졌다는 그것이 조금 그 눈에 띄었고요. 이로써 이제 사법 시스템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법무부를 이제 다른 국제사회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정치화했다. 제프 세션스라는 백인 우월주의자 그 첫 번째 법무장관의 경우는 일만 열심히 하다가 토사구 팽 당했죠. 나중에 해서 본인 괜히 법무장관 가서 몇 년 하다가 그 오랜 동안 했었던 그 자신의 그거 무엇이죠? 그 상원의원 자리도 할 수 없이 그냥 내놨어야지 됐고 나중에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미움받아서 상원의원에 다시 도전했지만 떨어졌고 이 사람이 가족 분리 어린아이와 부모 떼놓고 반이민 정책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겁니다. 그 같은 반이민 정서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에이시안 바이러스라는 이런 것들이 합쳐서 지금 혐오 범죄,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에이시안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법무장관이 제프 세션스였고 두 번째의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말로 완전히 그 보호막을 씌우다가 나중에는 선거 때문에 부정선거가 없었다. 그 말 때문에 선거 치러지기 전에는 이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도 우편투표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들 다 우편투표 한다니까는요. 사기다라고는 안 했지만 부정이 굉장히 많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게 부정이 많다면서 우편투표 신청했다니까요. 또 엊그제. 그런 형태로 해서 그 한마디 때문에 역시 두 번째 법무장관도 토사구 팽 당했죠. 했기 때문에 왜 그 법무부의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물론 모든 부처의 장관이 이 자신을 지명한 대통령과 어느 정도 코드가 맞고 대통령에게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 코드 맞춤 같은 것도
한계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레드라인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메리 갤런드 법무장관은 이 레드라인은, 이건 블루이긴 하지만요, 레드라인은 지킬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법 시스템의 전환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무슨 그 백악관의 대통령의 시녀처럼 법무부를 이끌어가진 않을 것이다 하는 뜻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뭐 이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 수십 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됐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 됐는데 이분은 뭐 정치인으로서는 베테랑이죠.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오하이오주의 연방 하원 의원을 했으니까, 해서 주택개발부 어제 이제 그 청문회 할 때 보니까는요,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으로서 나의 우선순위는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힘든데 이렇게 힘든 시기에 집까지 쫓겨나서야 되겠는가. 그런 사람들을, 이 상황에 미국인들이 집 밖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막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부양책에요, 300억 달러, 30빌리언이 그 쫓겨나지 못하도록 렌트 보조 그리고 모기지 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국장, 뭐 이름은 왜 언젠가부터 환경보호국장을 환경보호청장이라고도 하고 국장이라고도 하는데 장관이에요. 장관급입니다. 44살의 흑인 남자예요. 이번에는 흑인 남자 마이클 리건이라는 흑인 남자인데 66대 34, 그리고 주택도시개발부 장관도 66대 34 똑같은가요? 아무튼 뭐 비슷해요. 60몇 대 30몇으로 반대를 찬성을 받아서 됐는데 그 공화당이 뭐 열 몇 명은 지지를 한 거예요. 흑인 남자로서 첫 번째 그 환경 그 보호국을 이끄는 사람이 됐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환경규제국장을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영리 재단에서도 일을 했는데, 이분은 대학교 다닐 때 여름에 그 환경청에서 인턴십을 했대요. 참 중요한 거예요. 자녀분들, 손주, 손녀분들 어디서 인턴을 하느냐가.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작게 시작을 해서 부시 행정부 때도 클린턴 행정부 때도 환경부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죠. 기후변화의 위급함을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역시 경기부양책 그 이후의 기간산업과 연관이 됩니다. 기후변화, 기간산업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연결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과학이라는 것의 중요함, 과학의 진실성 같은 것, 또 투명성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연방환경청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도 이게 아주 투명하게 제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방무역위원회 의장의 그 린다 칸이라는 사람을 지명할 예정이고, 이 바이든 대통령도 빅테크에 대해서 어떠한 그 규제 내지는 적어도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그 여러 가지 신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튼 그런 사인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서 현재 지금 보니까 컨펌이 된 장관들이 16명이에요. 보면은 자넷 옐런 재무장관을 포함해서 뭐 국가안보국장도 장관급이죠. 돼 있고, 또 뭐 국방부, 재무부, 국무부, 교통부, 된 부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토안보부, 제양군인청, 농림부, UN 대사도 장관급이죠. 또 에너지부, 교육부, 상무부, 또 뭐가 있나요? 경제위원회 장관급입니다. 또 법무장관 됐죠. 주택도시개발국 됐죠. 환경청 됐죠. 지금 안 된 장관급이 6명이 남아있는데 노동부 장관 지명자는 다 있어요. 노동부 장관, 스몰 비즈니스국도 지금
스몰 비즈니스 국장이지만 장관급이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하비에르 바세라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지금 장관 지명자가 남아있고 그밖에 내무부 CIA 국장이 안 됐잖아요. 윌리엄 번스 지명자고 또 무역위원회가 아니라 무역대표의 캐서린 타이 이렇게 6명이 지금 현재 인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굉장히 그 바이든 그 대통령으로서는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도전을 받고 공격도 많이 받는데 미국 그 남부 국경을 넘어서 오는 사람들이 중미에서 주로 이제 중미에서 많이 오죠. 혼두라스 뭐 이런 데서 멕시코를 통해서 오는데 가족으로 오거나 또 어린이가 개인으로 오거나 아니면 성인이 혼자 오는 이런 그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1월부터 2월 한 달 사이에 100%가 늘어났답니다. 어린이는 9,400명, 60%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2020년 4월부터 조금 늘어나긴 시작했어요. 멕시코와 미국이 국경을 닫겠다. 팬데믹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선 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그렇게 됐는데 2월 달에는 29,000 명 정도가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성년자 가운데서 혼자 오는 미성년자는 거의 10대에 거의라기보단 대부분 거의와 대부분의 사이 대부분은 50%가 넘는 것이고 분명히 거의는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가 10대가 혼자 오는 것인데 지난번에 가장 이렇게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이 많았던 때는 2019년 10월이었고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우리 모두는 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을 오신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아메리칸 드림이었어요. 드림. 허리케인이 있어서 그곳에서 못 먹고 못 산다든가 팬데믹으로 미국보다 더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던가 사회 문제, 마약 문제, 갱 문제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이런 문제의 한가운데는 미국이 있기도 해요. 미국이 그 나라 정치에 어떤 독재 정권을 지원을 한다던가 하는 형태로 해서 미국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퍼뜨린다는 그런 이유로 그리고 다른 그 주변 국가를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쿠바라든가 베네수엘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압박한다고 그 주변 국가들에게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정권을 지지를 한다던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아주 흉포해지고 그 흉포성 때문에 어린 여자아이들이 정말 그 성을 잃어버리고 성의 그 존귀함, 그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이래서 할 수 없이 뭐를 불사하고 각오하고 미국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더 좋은 라이프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테드 크루즈 그 공화당의 상원 의원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왜 오느냐? 간단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해 주겠다고 무조건 오기만 하면 사면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트윗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테드 크루즈 의원의 그 심플한 트윗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는 데는 문제가 훨씬 심각한 것이고 오늘 아침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그 텍사스 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나사 우주항공국 나사도 안 쓰는 건물이 지금 많이 있는가 봅니다. 비어 있는 건물 그런 곳에 이들의 구치소를 만든다던가 임시 구류소를 만든다던가 그런 것을 아마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쪽에서 미국으로 국경 넘어오는 이런 사람들의 대처에 대해서는 오바마 시대에도 문제가 있었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비난을 받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비교가 딱 되고 싶은 마음도 많으니까 이 행정부에서 더 부드럽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많이 오는 것도 있지만 유난히 많이 오는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가 웬만하면 우리를 어떻게 좀 거기서 버틸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고 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공화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전에 멕시코 대사였고 이런 문제 남서부 국경 최고 책임자인 로버타 제이콥슨이라는 그 사람을 딱 지명을 해서 의회에 기금을 좀 달라. 한 40억 달러 정도를 달라.
그래서 혼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그 나라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돈이 있어야 다 처리가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국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미국으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문제의 뿌리를 찾지 않으면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또다시 오고 또다시 가라앉았다가 일어나는 풀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가족 제외라든가 이런 이민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온정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난민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혼자 오는 성인은 대부분 거의 리뷰를 한 뒤에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돌려보내고 있는 게 이민 정책이긴 한데 이 부분이 지금 바이든 그 대통령으로서는 제일 어려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운도 좋았고 백신도 개발이 됐고 그리고 백신 개발은 어제 보니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아직도 그 대통령 그 편지지에다가 성명을 발표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데 그 대통령 문장이 찍힌 거기다가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말아요예요. 백신을 내가 개발했다는 사실을 백신을 맞을 때마다 내가 한 것을 생각해 주세요. 라고 어떤 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빨리 한 건 사실이지만 미국뿐이 아니라 이번엔 세계적으로 다 빨리 했잖아요. 영국도, 러시아도, 뭐 중국도 뭐 이런 형태로 아무튼 그랬습니다. 운이 좋은 거죠. 바이든 그 전 대통령이 백신도 개발됐고 머크와 존슨앤존슨이 라이벌인데도 빨리 한다고 하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또 아주 해픈 투비 그 조지아주에서 상원도 민주당의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겨서 다수당이 돼서 여러 가지 그런데 이민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존슨앤존슨 백신 제가 어제 계산 또 잘못했죠. 1억 도스를 새로 또 추가로 주문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억 명이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모더나하고 파이저로 착각을 했어요. 해서 그 5천만 명이라고 했는데 1억이죠. 그럼 지금 보면은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몰랐네요. 지금 뭐 다우지수 다 분위기 좋고요. 텍사스의 주지사와 텍사스의 검찰총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아주 그 뉴스메이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팩튼 검찰총장이 주지사 명령 안 듣는 도시는 고소한다. 특히 어스틴 같은 곳이 마스크 의무화 풀고 모든 비즈니스 다 오픈하게 했잖아요. 어제부터 했죠. 그런데 그것을 마스크를 계속 쓰라고 하는 주 이런 도시가 많잖아요. 그런 도시는 내가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그런데 또 트라비스라는 카운티의 판사는 비즈니스에는 이것은 정부가 그런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건강 관계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 계속 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는 지속되고 아니면 벌금 물게 하는 것도 지속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그 판사까지 앤디 브라운까지 마구마구 비난을 하고 있어요. 오늘 뭐 저녁 7시까지 코스를 바꾸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앤드류 쿠모는 지금 6번째 여성이 나왔습니다. 이 6번째 여성이 뭐 휴대폰 고장났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방에 들어갔더니 문을 닫고 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서 뭐 가슴을 만지고 뭐 이게 뭐 20몇 살 얼마 전에 TV 인터뷰에서 한 그 여성과 같은 패턴이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25년 경력의 뭐 변호사도 이 피해 여성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쿠오모 주지사는 사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6명이나 여성들이 그로부터 어떤 성적인 그런 추행 같은 것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민주당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정치인인데 조금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쿠팡을 말씀드리겠는데 한국의 그 온라인 자이언트 알리바바나 그 아마존에 비교가 되잖아요. 오늘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는데 예상보다도 더 많은 그런 큰 규모입니다. CPNG로 거래가 됩니다. CPNG인데
주당 35달러, 1억 3천만 주를 상장했으니까 45억 5천만 달러를 모았거든요. 예상보다 더 많이 모은 거예요. 회사 가치가 600억 달러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그 알리바바가 2014년도에 상장할 때 그때 이후에 최고 값이 된 거예요. 지금 주당 35달러에 해서 2020년에 뭐 4억 7,500만 달러 손실 봤어요. 매출이 한 120억 달러 되는데 그런데 돈을 이렇게 많이 모은 거죠. 코리안 아메리칸 김범석 씨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창업해서 억만장자죠. 본사 서울에 있고 100군데가 넘는 물류센터 30개 도시에 있고 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배달하고 15,000명 한국 운전자도 있고 하는 쿠팡.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은 미국에서도 지금 CNBC가 뭐 주식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매체잖아요. 보도하는 데 있어서 그 무척 그 좀 자세히 이 쿠팡을 다뤘습니다. 이제는 뭐 영화에서 음악에서 뭐 이런 그 배달 업체에서 한국이 미국에서 대단한 뭐 자동차를 포함해서 주목받는 그런 이슈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영국 왕실의 그 폭탄과 같은 스캔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슈 자체가 인종차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리 왕자의 형인 윌리엄 왕자가 이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대단히 인종차별적이지 않은 가족이다. 한국말로 하니까 그렇게 되네요. We are very much not a racist famil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리 왕자 부부의 인터뷰를 한 5천만 명 정도가 봤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도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미국의 보수는 이 메건 마클의 이 얘기가 뭐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컨퍼런스 룸에서 거짓말이야 라는 말을 쉽게 한다는 겁니다. 피어스 몰건이라는 사람이 영국 다른 왕족이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라이어라고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 처음부터 해리 왕자가 이 미국의 메건 마클이라는 TV 배우를 사귀기 시작한다고 할 때 영국의 그 타블로이드 컬럼리스트는 이국적인 유전자를 거의 캄튼 출신이야. 그리고 헤어지지 않고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아니 갱스터 왕족과 영국 왕족이 결혼을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인종차별적이었고 그 내내 살고 있고 사는 내내 그런 그 차별을 받았다는 게 해리 왕자 부부의 와이프뿐만이 아니라 부부의 그 주장이고 그러한 것들이 없어져야지 된다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하고 나서 기자회견 가장 오래 안 한 대통령입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 33일, 트럼프 전 대통령 27일 만에 했거든요. 3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오늘 저녁 대국민 연설 내일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금요일인 줄 알았어요. 강일신이었습니다.